그 당시에 고등학생으로 제가 살고 있던 곳은 부천의 공업지역 중에서도 변두리 시골 같은 곳이라 사는 인구가 적어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2번을 갈아타고 가야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말고 개천을 따라서 자전거나 도보로 가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 보통 학교까지 최소 1시간에서 걸으면 그 이상 걸렸습니다. 고3이 되어서 대학 진학을 위해 수업과 학업 시간이 많아지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서 집에서 다니기가 위험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친한 지인분께서 학교 근처에 있는 고시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수능 전까지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내어주셨습니다. 그곳은 지하부터 4층까지 각종 유흥업소가 있는 건물로 5층에 위치한 고시원이었습니다. 고시원 전용이라고 써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마치 맵표소처럼 생긴 창문이 있어서 가보니 관리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핸드폰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계셨는데 창문을 두드려서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의 성함을 말하고 찾아온 이유를 말하려고 할 때 아버지 성함을 듣자마자 반가운 표정으로 너가 그분 아들이구나. 남편한테 애기 들었어. 일단 방으로 가자. 라고 말하시면서 엘리베이터 입구 옆에 있는 철문을 열쇠로 열었더니 그곳에는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올라가자고 하기에 올라가 보니 그곳에는 상당히 넓은 공간에 방이 있었습니다. 방 안을 보니 화장실과 침대 그리고 책상이 있었고 취사가 가능한 주방까지 있어 지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아주머니께서 여기는 예전에 관리자가 쓰던 방이라서 지내기 편할 거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밥 차려줄 테니 얼른 짐 풀고 내려오렴 라고 하시면서 열쇠를 주시고는 내려가셨습니다. 아까 올라온 계단 입구 바로 옆에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문을 열어보니 건물 옥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옥상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곳에 작은 탁상마루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위로 오랫동안 방치된 말라있는 여러 개의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좀 신경이 쓰여 다시 방으로 들어와 짐을 풀고 아래로 내려가서 아주머니께 그 꽃다발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그냥 꽃을 말려둔 것이라고 말하시기에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식사를 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핸드폰으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계단을 내려와 문 앞에서 아주머니세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었고 아주머니께서는 그 창문 너머로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계셨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아주머니께 혹시 문 두드리셨어요? 라고 물어보았지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는 등교를 위해서 일찍 자야겠다는 생각에 방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또다시 어디선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 계단으로 내려서 가서 문을 열고 또 주위를 확인해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곳에서 들려온 소리인가 싶어서 침대로 돌아와서 누웠는데 이번에 아까와 다르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오래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계단을 바라보며 다시 소리가 나길 기다렸습니다. 또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런데 두드리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계단은 철문인데 철문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 이상하게 나무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나무문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 외에 유일하게 나무로 되어 있는 곳은 옥상으로 나가는 작은 문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작은 문 쪽으로 다가갔는데 그때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 문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분명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옥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곳은 별도로 없어 보였기에 무서운 마음에 일단 계단을 내려가서 문을 열고 아주머니께 옥상을 나가는 문에서 누가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저와 함께 올라와 그 작은 문을 열어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문 주위로 부딪힐 만한 것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지만 그 문을 두드릴 만한 물건이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그냥 문을 발로 차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귀신이든 사람이든 더 이상 두드리지 않을 거라는 말이 웃긴 했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왜 그런 소리가 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다시 내려가시고 저 역시 다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아까 그 소리로 인해 잠이 쉽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또 다시 그 작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 불도 안 켜고 그 문으로 다가가서 또 두드리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아주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방법으로 그 문을 발로 힘껏 차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나름 크게 났는지 아주머니께서 그 소리에 놀래서 철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일이냐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아주머니께 아까 상황을 설명해 드린 후 다시 올라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그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고시원 생활이 익숙해졌을 때쯤 학교에서 늦은 와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올라오셔서 내일 주말 잠시 고시원 좀 봐달라고 하셔서 다음날 아주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청소와 방문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시원은 여성 전용 고시원이어서 남자가 없고 주로 근처에 유흥업소 종사자거나 외국 근로자가 대부분이었기에 주말에는 술에 취해서 오는 거주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멀쩡하게 걸어 나오면 다행이지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면 제가 그 누나들을 부축해서 거주하는 호실을 물어서 방까지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되어 3시경쯤 외국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러시아어로 중얼거리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는 내가 있는 관리실 입구로 오고 있었는데 딱 봐도 술에 상당히 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에서 나와 여자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부축하며 몇 호실에 거주하는지를 물어보자 9호실이라고 하여 고시원 안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마네킹을 부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6호실, 7호실, 8호실까지 와서 다음으로 모퉁이를 돌았는데 그곳은 엘리베이터로 가는 닫혀있는 후문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자를 관리실 안에 의자에 앉혀놓고 다시 고시원을 한 바퀴를 돌아보았지만 9호실이 안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늦었지만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9호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9호실은 없다고 하셨고 직접 통화를 해보셔야겠다고 생각하여 핸드폰을 들고 그 여자가 있는 관리실로 돌아갔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께 러시아 여자가 사라졌다고 하자 인상착의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아주머니께 단발머리에 백인의 러시아 사람 같다고 하였고 빨강과 핑크색의 원피스를 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근처에 있으니까 잠시 들린다고 하셔서 기다리는 동안 혹시 그 여자의 행적이 궁금하여 관리실 CCTV를 되돌아보기를 눌렀지만 관리자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하기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방의 철문을 보니 상단에 스티커 자국이 희미하게 있어서 자세히 보니 9호실이라는 숫자와 글자가 있었습니다. 에이 설마 내 방에 있지는 않겠지. 그러면서 문을 확인해보니 분명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문을 열고 잠시 방으로 올라가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가니 아주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황을 설명드리고 관리실로 가서 CCTV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관리자 비번을 누르고 아까 그 여자가 온 시간부터 영상을 재생해보니 분명 그곳에는 그 여자가 있었고 제가 관리실에 나온 후 그 여자도 잠시 엘리베이터 앞에 나와서 서 있었고 잠시 고개를 돌렸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또 왔네. 불쌍한 년 이라고 하셔서 아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자 그 여자 작년에 여기 살던 여자였는데 그때 남자 관리자가 사용했던 방이 예전 구호실이었고 그곳에서 함께 살았는데 둘의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살다가 작년에 국적 취득하고 기념으로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남자는 죽고 여자만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매달 한 번씩 이곳에 온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그렇게 왔다가 가신 후에 6시가 되어서 방으로 올라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누르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려고 했지만 눈이 떠지지 않았고 마치 가위에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그것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도저히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또한 정신마저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죽는 건가 싶을 때쯤 어디선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나자마자 모든 것이 풀렸고 저는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가 있었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그 여자에게 소리쳐서 말했습니다. 당신 뭐야?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그런데 여자는 나의 말에 신경도 안 쓰이는지 옥상으로 나가는 문 앞으로 가서는 문을 보며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맞추어서 여자도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5분도 안 돼요. 경찰 두 분이 와서는 그 여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밤 경찰과 여자가 함께 동행하여 저에게 사과를 하러 왔는데 방 열쇠는 예전에 아주머니에게 남편 위해서 옥상에 꽃을 놓기 위해서 잠시 빌린 열쇠로 열고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제가 남편인 줄 알고 실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상문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이 아니었고 평소 자주 옥상문 앞에서 앉아 밖을 보는 것을 좋아했던 남편과 노크로 대화를 자주 했었는데 마치 남편이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에 너무나도 반갑고 그리운 나머지 그곳에서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문 두드리는 소리가 왜 났는지 모르지만 어찌 생각해보면 그 러시아 여자를 기다리고 있던 그의 남편의 안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